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행안위가 참사 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권 의원들과 김영환 지사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유가족들이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괴산군수가 현직 군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참사 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참사 당시 보고 전달 체계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는데 김영환 지사는 자신에게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답하면서 감정 섞인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행안위원들이 참사 현장인 궁평 2 지하차도를 찾았습니다. 충청북도가 현장에서 참사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의원들은 임시 제방이 터진 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데 충청북도가 무슨 조치를 했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냐고. 경찰은 2, 3분 안에 오잖아요. 그럼 경찰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충북 도의회로 옮겨 이루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충청북도가 참사 당시 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는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참사 직전 수차례의 홍수경보와 긴급 대피 요청을 충청북도가 모두 묵살했다는 겁니다. 보고 전달 체계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지하차도를 통제해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이 모든 책임이 수장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누구 책임입니까? 지사님이 그 복구 책임에 대해서 재난대응본부 전체를 지휘할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논란과 얼마나 많은 조사와 얼마나 많은 수사가 있었던 시점이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에게는 도의적 책임만 있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상 재난 상황에서는 충청북도가 아니라 기초단체인 청주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지만 단양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선 단양 분수가 막아야 합니다. 충북도에 관한 도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김 지사가 굽히지 않으면서 국회의원들과 감정 섞인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광희 의원님이 청주 국회의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누가 부끄럽게 하는지. 국회 행안위는 오는 23일 김영환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국정조사위원들은 오송 참사 유가족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추모 사업이 좌절되고 오히려 2차 가해가 반복된다며 유족들은 아픔을 호소했는데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유가족들의 상처는 국정조사 간담회에서도 어제 일처럼 드러났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엄마는 저 물속에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지원이 부족했고 오히려 2차 가해로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참사 이후에 청주시와 충청북도 또 혹은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 대우를 혹은 어떤 그 배려를 받았는지 그 전담팀은요, 전담팀이 아닌 저희 유가족이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러 온 그냥 감시단뿐이었습니다.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의회의 예산 삭감 등으로 추모 사업이 번번이 중단되는 데 대해서도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이인의 대변자라는 위원회 의원들도 충북 조형물을 혐오시설로 취급했고 또 참사가 발생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면 또 충북이로 세울 거냐는 노골적인 혐오, 유가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현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수사를 요구하고 항고했는데 대전고검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타는 유가족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대전고검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징계 유기하고 있다고 저희 유가족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고 20여 개 지역 단체들이 모인 차별금지법 제정 충북연대는 오송 참사 조형물을 혐오 시설로 낙인 찍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본회의에서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미 위치가 합의된 추모 조형물 설치를 반대하는 건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인 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장이 직권 상정해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예산 삭감으로 참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도 도의원 모두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대병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100여 명 중 92%가 찬성해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 적자가 418억 원을 넘었고 대출 규모만 1,200억 원에 이르게 됐다면서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른바 착한 적자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일 최소한의 인원만 파업에 동참해 병원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재 단체장을 공개 비판하는 사실상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공개 비판하며 출마를 선언했죠. 이번에는 괴산에서 전임 군수가 현직을 비판하며 본격적인 재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와 8회 지방선거에서 맞붙어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진 이차영 전 괴산군수와 송인원 현 괴산군수.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맞대결이 유력한 전현직 군수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포문은 이차영 전 군수가 열었습니다. 자신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이 잇따라 취소됐거나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국도비 사업이 중단돼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고 행정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사업비 287억 규모의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와 183억이 드는 수옥정 모노레일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미 확보한 사업을 반납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송인원 군수는 즉각적인 대응은 피하면서 괴산군의 입장으로 가름했습니다. 실질적 효과나 예산 효율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나 갈등 요소가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군수의 공격을 정치적 논쟁으로 보고 남은 임기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년 반은 이제 준비 기간이었다. 예산 확보하랴, 또 예산 확보하면 또 기본 설계야, 실시 설계야, 뭐 쭉 준비 과정인데 금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전현직 단체장의 대결은 추석 명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도내 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를 마감한 결과 의학 계열의 강세가 여전했습니다. 충북대 의예과는 12명을 뽑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 208명이 지원해 1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건국대 의예과 역시 9명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 157명이 지원해 17.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에도 청주교대는 8.3대 1, 한국교원대는 6.1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대학 전체 경쟁률은 충북대 10.9대 1, 청주대 5.94대 1, 서원대 6.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개막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제천에서 국제 한방 천연물 엑스포가 개막합니다. 개막 커튼에 가려졌던 엑스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펼쳐지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엑스포. DNA 이중나선을 형상화한 메인 조형물 주변으로 음양오행 색깔 정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한방 천연물 엑스포는 천연물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주제 전시관을 비롯해 한방 진료 체험과 천연물이 인간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주는 VR 현미경 체험, 인공지능 AI와 천연물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5개의 주요 전시관으로 준비됩니다. 산업관에서는 20개국 280개 업체가 참여해 제품 홍보와 현장 판매, 다양한 수출 계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제교류관에서는 한방 천연물과 관련한 13개에 달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준비됩니다. 과거에는 1차 가공적인 약초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지금은 그 소재를 이용해서 AI와 데이터를 접목해서 좀 첨단화되거나 고도화된 천연물 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7년 두 차례 국제 엑스포를 통해 조성된 한방 생명과학관과 약초 허브 식물원, 발효박물관도 일부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기업 위주로 이뤄진 사전 입장권 판매는 현재 20만 장에 육박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지를 이번에 와서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시고 천연물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바이오 산업의 원료가 되는 천연물 산업. 전통 약초에서 첨단 바이오까지 천연물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제천에서 곧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